잊지 않겠습니다. 고 백남기 선생님, 평안히 지내고 계신지요? 어느덧 4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어렵지만 세상은 조금씩 변해가고 있습니다. 당신이 떠난 후 천만 촛불을 든 국민들이 거리로 나왔고 국가폭력을 휘둘렀던 정부는 결국 탄핵을 맞이했습니다. 올해 헌재는 당신의 죽음이 국가의 책임이라 인정하였습니다. 당신의 희생은 결코 헛되지 않았습니다. 오늘 다시금 추모합니다. 생명, 평화, 민주주의 정신 잊지 않겠습니다. 다음은 이재명 지사, 용문천 등 양평군 청정 계곡 정비 사업 현장 방문 뉴스입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5일 정동균 양평군수 등 관계 공무원들과 함께 청정 계곡 보관 사업으로 수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었던 양평군 용문천과 중원천을 찾아 현장을 살피고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양평 용문천은 49일간 장마가 이어졌던 2013년 당시 9,200만 원 규모의 홍수 피해가 발생했던 반면 역대급 집중호우가 있었던 올해는 2,200만 원으로 피해액이 77%나 감소했다. 이 같은 수해 피해 저감 성과에는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지난해부터 추진해온 청정 하천 계곡 정비 사업이 주요했던 것으로 도는 분석하고 있다. 평상, 컨테이너 등의 불법 시설물은 집중호우 시 물의 흐름을 방해, 수위를 상승시켜 홍수 설계 빈도 이하의 강우에도 쉽게 하천의 범람을 유발하는 주요 원인이 되기 때문이다. 또한 떠내려온 시설물이 교량 등에 걸려 원류 현상을 발생, 인근 주택, 농경지 등의 2차 피해를 입힐 가능성이 높다. 특히 지난 2017년 여름에는 계곡에 놓아둔 평상을 치우려다 폭우로 불어난 급류에 휩쓸려 2명이 목숨을 잃는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다. 불법 시설물의 소중한 인명까지 앗아간 셈이다. 실제로 2013년 당시 피해가 컸던 포천 영평천, 가평 가평천, 남양주 구운천, 양평 용문천, 광주 변천을 대상으로 피해 규모를 분석한 결과 올해 피해 건수는 2건으로 2013년 8건보다 약 75%가 줄었다. 피해액도 6억 3,600만 원에서 3,700만 원으로 약 94%가량 감소했다. 이는 용문천을 대상으로 실시한 홍수모의 실험에서도 증명이 됐다. 미 정비 상황을 가정해 수위, 유속을 예측한 결과 불법 시설물, 소재 지역 대부분이 침수됐고 해당 시설물은 3.0m/초 이상의 유속에 의해 하류로 떠내려가 2차 피해를 유발했을 것으로 분석됐다. 도는 하천 계곡 내 불법 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지속 정비와 관리를 추진하고 생활의 수호시 구축, 공동체 활성화 등 지역 경제와 주민들의 삶의 질 증진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펼칠 계획이다. 도는 현재까지 도내 25개 시군 204개 하천에서 1,596곳 업소의 불법 시설물 11,690개를 적발, 이중 11,498개를 철거했다. 이 지사가 방문한 양평군의 경우 901개의 불법 시설물을 적발, 이중 주거시설 3개, 소속 10개를 제외한 888개를 원상 복구한 상황이다. 이 지사는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 서비스를 통해 지난 1년간 청정계곡 정비를 시작하고 처음 맞는 휴가기간 많은 도민들이 깨끗하신 자연을 만끽했다고 하니 큰 보람을 느낀다. 앞으로도 불법 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마지막까지 전력을 다하겠다. 협조해준 주민과 상인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며 그저 감사 인사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지역 주민과 상인에 대한 보상으로서 편의시설 설치, 경제공동체, 관광상품 개발 등 지원책을 강구하고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다음은 추석 앞두고 양평 전통시장 방문한 이재명 지사 뉴스입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추석 명절을 앞둔 25일 오후 양평 물맑은 시장에서 열린 상인들과의 간담회에서 지역화폐는 강자 중심에서 벗어나 다 함께 살아가는 세상을 만들기 위한 정책이라며 지역화폐의 유용성을 재차 강조했다. 이 지사는 이날 양평 지역 경기 지역화폐인 양평통보로 직접 명절 물품을 구매하고 상인, 도민들과 소통하며 지역화폐의 편의성과 효과를 홍보했다. 이어 정동균 양평군수, 이충헌 경기도 상인연합회장, 전통시장 상인 등과 간담회를 갖고 애로 및 건의사항을 청취하며 지역화폐에 대한 적극적인 호응과 동참을 주문했다. 이 지사는 우리 경제를 둘러싼 언론의 논쟁을 보면
정부 재정 지출 측면에서 주로 다수의 약자나 골목상권, 영세 자영업자보다 대기업이나 소수 강자 중심의 정책에 집중하는 경향이 있다며, 그러나 정치는 단순히 경제 측면을 넘어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래서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발굴해서 시행하는 것이 지역화폐 정책이라며, 최근 소용없다, 예산 낭비다하는 지적이 있는데 골목상권에 상당히 효과가 있다는 게 이미 증명이 됐다. 그래서 정부도 지역화폐 규모를 늘려가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이 지사는 현장에서 만난 상인과 시민들에게 추석 인사를 나누며 고향에 가지 못하는 아쉬움에 대한 위로를 건네기도 했다. 이 밖에도 이 지사는 최근 양평군 유치가 확정된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과 관련 양평은 전통시장이 차지하는 비중이 타 시군에 비해 높은 도농복합지역이다. 앞으로 모범적으로 사업을 전개해 좋은 장터에서 새로운 가능성을 많이 발견하면 좋겠다며 양평군과 지역 상인들의 관심을 당부했다. 한편 경기도와 경기도의회는 지난 9일 기자회견을 통해 코로나19로 위축된 추석 경기를 살리기 위해 20만 원 충전으로 25만 원어치를 쓸 수 있는 역대 최고 수준인 25% 인센티브 혜택을 제공하는 한정판 지역화폐 소비지원금을 지급한다고 밝힌 바 있다. 특히 이 같은 발표 후 1. 평균 신규 등록 건수가 이전보다 2배가량 증가한 것은 물론 소비지원금 지급 기준일이 시작된 9월 18일부터 23일까지 일평균 충전 금액은 164억 원으로 6에서 8월 일평균 67억 원의 2배를 넘어서는 등 큰 호응을 얻으며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다음은 소상공인 살릴 공공배달앱 뉴스입니다. 경기도 주식회사가 파주와 오산에 이어 화성시 지역 커뮤니티와도 업무 협약을 맺고 경기도 공공배달앱 성공을 준비하고 있다. 경기도 주식회사는 지난 24일 한국외식업중앙회, 화성지부, 화성시 소상공인협의회, 화성동탄맘카페과 함께 경기도 공공배달앱 홍보 활성화를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에는 이석훈 경기도 주식회사 대표와 화성시가 커뮤니티 대표자들이 참석해 협약서에 서명하며 공공배달앱의 성공을 위해 함께 달리기로 했다. 한국외식업중앙회 화성지부는 2,300개의 회원사를 대상으로 직접 가맹에 나서는 한편 소상공인들에게 공공배달앱을 적극 알리기로 약속했다. 화성시 소상공인연합회 역시 300여 개 회원사들과 함께 직접 공공배달앱을 사용하면서 향후 서포터즈 활동 및 홍보에 참여할 예정이다. 지난 2006년 개설의 회원수 27만여 명을 자랑하는 동탄맘들 모여라는 최신 지역 정보에 정통한 맘카페로 공공배달앱의 적극 홍보 및 공공배달앱 사용을 회원들에게 적극 장려하기로 했다. 윤현석 화성시 소상공인연합회장은 화성시는 공장도 많은 반면 농사도 많이 짓는 등 다양한 형태를 가진 도시로 지역별 맞춤 전략이 필요할 것이라고 조언하며 공공배달앱이 민간 배달앱에 긴장감을 줄 수 있을 정도로 성장하면 좋겠다고 말했다. 최창국 지부장을 대신해 참석한 한정덕 한국외식업중앙회 사무국장은 소상공인들에게는 배달이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며 공공배달앱 추진에 감사하고 사업 성공을 위해 맡은 역할 충실히 하겠다고 전했다. 닉네임 토토르 동탄맘 모여라 카페 대표 역시 배달앱을 자주 사용하는 맘카페 회원들 사이에서도 공공배달앱에 대한 기대가 매우 크다며 성공을 위해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25일 자정 기준 화성시에서는 총 1,093건의 공공배달앱 가맹 접수가 이뤄졌다. 시범 지역 전체 파주, 오산, 화성에서는 약 2,760건의 사전 가맹 신청이 접수되면서 초기 목표의 92%를 달성했다. 다음은 코로나19 긴급대책단 정례 브리핑 뉴스입니다. 경기도 내 병원과 학원 등에서 산발적 집단 감염이 잇따르면서 코로나19 발생 추이가 안정을 찾지 못하고 있다. 경기도는 추석 연휴 기간 도 의료원 6곳과 보건소에서 운영하는 48개 선별진료소를 정상 운영에 즉각적인 검사를 지원하고 연휴 기간 추가적인 확진자 발생에 대비해 감염병 전담병원과 생활치료센터를 정상 운영할 계획이다.
김재훈 경기도 보건건강국장은 25일 정례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추석 연휴가 재확산 여부를 가릴 중대기로가 될 수 있다며 떨어져 있던 가족, 친지와 직접 만나지 못함이 아쉽고 서운하겠지만 가까운 가족일수록 밀접 접촉으로 인해 코로나19 바이러스 전파 위험성이 높음을 양지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25일 0시 기준 경기도 확진자 수는 전일 0시 대비 27명 증가한 총 4,299명으로 도내 16개 시군에서 확진자가 발생했다. 신규 확진자 감염 경로는 안양시 음악학원 관련 7명, 부천시 요양원 관련 1명, 의정부 백병원 관련 1명, 신촌 세브란스 관련 1명 등이다. 신규 확진자 중 해외 유입 관련은 1명이며 감염 경로를 알 수 없는 확진 환자는 14.8%인 4명, 60세 이상 고령자는 48.2%인 13명이다. 지난 24일 안양시 소재 음악학원에서 직원, 수강생, 그 가족 등 7명이 추가 확진 판정을 받았다. 앞선 22일 성악 레슨을 하는 해당 학원 대표와 그의 어머니가 확진됐고 다음 날인 23일 수강생 1명이 추가 확진된 바 있다. 현재까지 관련 누적 확진자는 총 12명이며 이 중 도내 확진자는 10명이다. 부천시 요양원과 관련해 23일 해당 요양원 입소자의 첫 확진 이후 24일 같은 층에 근무하는 요양보호사 1명이 추가 확진됐다. 확진자가 발생한 요양원 해당 층은 코호트 격리 중으로 접촉자를 재분리해 입소자 및 직원 등 71명을 자가격리 조치하고 96명을 능동 감시 중이다. 의정부 백병원과 관련해 24일 원무과 직원이 확진됐는데 지난 20일 확진된 병원 간호사 등 2명과 18일 접촉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된다. 확진자가 발생한 원무과는 24일 폐쇄하고 1층 근무자를 자택 대기 조치 중이다. 확진자 발생 이전인 21일부터 23일은 정상 근무했기 때문에 이 기간 접촉했던 직원 등 53명을 자가격리 조치 중이다. 서울 신촌 세브란스 병원의 경우 확진자 1명이 추가되어 누적 확진자는 총 17명으로 늘어났다. 추가 확진자는 신촌 세브란스 병원 관련 N차 전파 사례인 포천 소재 요양원과 관련된 확진 직원의 접촉자다. 25일 0시 기준 경기도는 총 16개 병원에 670개의 확진자 치료 병상을 확보하고 있으며 현재 사용 중인 병상은 46.4%인 311병상이다. 경기 수도권의 생활치료센터와 제3, 4, 5호 생활치료센터 등 총 4개 센터에는 24일 18시 기존 159명이 입소하고 있어 15%의 가동률을 보이고 있다. 전혀 수용 가능 인원은 899명이다.